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통화량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는데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 기사를 보시면요. 하느니 지적을 했다. 긴축에도 통화량이 늘어난 까다. 통화량이 4천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다. 그래서 광의 통화량이 사상 처음으로 4천조 원을 넘었다. 해외로서의 경상수지 흑자 유입, 은행의 대출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통화량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늘어난 걸 보면요, 어디서 많이 늘어났냐?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과 요구불 예금, 이런 것들을 보통 뭐라고 그러죠? 대기자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교육, 교부금, 교부로 인한 기저효과에 더해 금, 정기 예적금, 주식 정액 등 다른 투자처로의 자금 유출이 되면서 감소했다. 여기는 감소한 거죠. 그 다음에 정기 예적금 증가 이어지고 있고, M1은 지금 감소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한은에서 금리를 통한 통화정책 체계에서는 기준금리 수준에서 시장의 자금 수요를 모두 공급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긴축적 통화정책이 작동하는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금융상황지수와 장단기 금리차 등 가격 지표를 폭넓게 확인해야 된다. 확인은 좀 더 해보겠다. 지금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두 가지죠. 경상수지 흑자, 그 다음에 은행의 대출 태도. 첫 번째, 통화량이 증가하는 걸 뭐라고 부르죠? 자,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인플레이션이죠. 즉, 통화량이 증가했다. 긴축했음에도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뭐? 더 긴축이다. 이거죠. 통화량이 늘어나면 긴축을 더 해야지. 근데 이 와중에도 한은에서 금리를 곧 내릴 것이다. 지금 이창용 총재가 금리 내리는 시기에 대해서 한 번도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 시기 언제가 될 것이냐. 적어도 미국 금리 인하 뒤에. 미국 금리 인하 뒤에 환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한다는 소리죠. 그런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환율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미국은 통화량을 긴축을 하려고 하고 있죠. 물론 지금 막 국채 통해서 또 돈을 풀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차 대조표를 보면 그래도 양적 긴축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야기했던 만큼만 안 들어가고 있을 뿐이지. 과거에 이야기했던 정도라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풀었으니까 23년, 24년 정도 그 정도 긴축해가지고 지금쯤이면 거의 긴축이 끝났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있죠. 왜냐면은 급작스럽게 푼 돈을 급작스럽게 뺏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긴축 속도를 조절하도 긴축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 올리다 멈췄죠.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상수지 외에 무엇을 이야기를 했어요? 대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은행 대출 태도가 왜 좋아졌느냐. 이게 되게 웃긴 이야기지 않아요? DSR이 시행이 됐고, 올해부터는 스트레스 DSR도 시행되고, 그 다음에 올해 지금 1.5에서 2% 정도의 대출 총량 규제를 이야기를 했고, IMF, 한국은행 이런 데서 지금 계속 가계부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그런데 대출 태도가 좋아서 대출이 늘어나니까 통화량이 늘어난다? 이게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일각에서는 요즘에 제가 하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려가지고 요즘 계속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예요. 라이트하우스가 이제는 집값 안 떨어지니까 다 같이 망하라고 경제 위기 오기를 바란다. 뭔 개소리를 짓거리고 자빠졌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경제 위기는 가계 부채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이미 그래서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가계 부채를 빨리 디레버리징 해야 된다.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경제 위기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계부채를 오히려 늘렸죠. 레버리지 이용해가지고 가계부채 내가지고 집 사라고 영끌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들이 경제 위기가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경제 위기가 오길 바라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막 친일파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네 친일파로 계속 넘어가고 그러면은 나라가 일본에 합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은 저 인간은 나라가 일본에 합병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친일파로 넘어간 사람들은 막 한국에 와가지고 하죠. 아이 지금 일본으로 창씨 개명하더라도 그러면은 좀 더 그 일본인들이랑 관계가 가까워져서 더 공생이 가능해진다.
일본이랑 조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이요? 침입하는 나라를 살리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요? 물론 제가 독립운동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본한테 나라 넘어가게 생겼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일본에게 나라가 넘어가도록 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 위기는 거기서 오는 거고, 그래서 가계부채를 긴축을 해야 되는데 가계부채를 계속 늘려서 경제 위기를 야기했다. 우리나라에게는 디레버리징을 할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 근데 지금이 그 두 번째이고, 두 번째에서 디레버리징이 안 되도록 지금 계속 막고 있는 거다. 첫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뒤였죠.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뒤에는 왜 디레버리징이 안 됐냐? 전세 자금을 공급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디레버리징을 뭘로 막고 있어요? 정책 대출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정책 대출을 계속 시중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정책 대출은 대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도 있고 신생아 특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담대도 30년에서 40년까지 늘렸죠. 50년도까지 늘렸다가 그건 욕 너무 먹으니까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대환 대출 이런 것도 계속 해주고 있죠.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주담대 증가의 3분의 2가 정책금융이었다. 이게 역대 최대 비중이라고 그러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통 정책대출 비중이 이 정도 수준이다. 많아야지 한 30% 정도 수준인데 대부분이 정책대출이었다. 이걸로 지금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고, 정책 자금을 통해서 시중에 통화량을 공급하면서 어디서 통화량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자금을 꺼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주택기금이 2년간 35조 감소했다. 49조에서 14조까지. 자, 거의 2년간 35조 감소했으면은 1년에 거의 한 17.5조 정도 쓴 거죠. 특히 아마 재작년보다 작년에 많이 썼을 겁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하느라고. 그래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24조로는 올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청약통장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려가지고 국민들 자금 나에게 모아줘, 원기옥 모아가지고 받아라 원기옥 하면서 누구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건설사들 원기옥 받고 힘내라 라고 하면서 그 자금을 모아가지고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재정적자를 어디서 꺼내서 메꾸고 있어요? 외평기금 이런 데서 꺼내서 메꾸고 있고, 1분기에 하는 마통만 또 32조 꺼내다 쓰고 있다. 근데 이거요, 시중에 꺼내다 쓰가지고 시중에 풀었죠. 근데 마통이기 때문에 요거는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어떻게 갚아야 돼요? 이자 쳐서. 그러니까 지금 긴축장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돈을 다 여기저기 끌어다가 억지로 시중에다가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예요? 자산시장 거품이 쉽사리 잡히지 않고, 두 번째는 물가도 쉽사리 잡히지 않는 거다. 물론 우리나라 물가는 환율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내수 경기가 이렇게 침체가 됐어요. 내수 시장 침체가 심각해지면 보통 따라오는 현상이 뭐예요? 내수 경기가 심각하게 안 좋아지는 나라. 그래서 국민들이 돈을 더럽게 아끼고 있는 나라.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바로 옆에. 바다 하나만 건너면 있는 나라. 거기를 일본이라고 하죠. 일본이 경기 침체가 계속 와서 잃어버린 30년이 왔기 때문에 일본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죠. 디플레이션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제 상황이죠. 우리나라 지금 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재부, 정부에서는 내수가 회복됐다 이야기하지만 KDI에서는 회복세가 안 보인다. 이것도 해석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수가 1% 늘었다. 이거 회복일까요? 아니면은 침체일까요? 명목상으로 보면 회복이죠. 명목상으로 보면 1% 늘었으니까 회복됐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요, 물가가 3% 올랐죠. 그럼 침체예요. 왜? 소득이 감소했어요? 소득은 조금 소폭 늘었는데 물가가 엄청 늘었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감소한 거죠. 내가 예전에는 100만 원을 벌었는데 11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짜장면 한 그릇이 만 원에서 12,000원이 됐어요. 예전 같으면 짜장면 100그릇 사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은 100그릇 못 사 먹죠.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됐고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거다. 그런 상황이라서요, 지금 정부의 억지로 통화량을 늘리고 있어서 버티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터질 것들은 안 터지는데 골망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긴축이라는 건요, 집값 폭락 이야기를 하는데 집값 폭락해야 정상화가 되니까 그런 거고, 또 어떤 인간들 와가지고 그래서 집값 폭락 안 하기만 해봐라. 폭락도 무슨 1년 만에 뚝 떨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서울만 해도 최소 4년은 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긴축, 그 다음에 디레버리징, 그 다음에
자산 가격 정상화 이런 것들은 병을 낫게 하는 수술이다. 근데 수술하면 눕고 입원하니까 그게 몸이 안 좋아지는 거다라고 사람들 속이면서 계속 속이 골막하고 암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퍼지도록 두고 있는 거다. 암이 몸에서 계속 퍼지고 있는데 너 입원하지 말고 건강하게 운동하고 고기 먹어 고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유동성 푼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상황이 다 나오죠. 통화량 늘어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정책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게 나온다. 근데 문제는 한은에선 저거 잡을 생각 안 하고 맨날 경고만 하고 있는데 빠져나갈 길 만들어 놓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나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정부랑 한 몸이라서 나쁜 이야기 못하지만 한은 같은 경우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요. 정부 따라서 하고는 있지만 빠져나갈 길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빠져나갈 길을 왜 만들어 놓을까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답 다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